안녕하세요. 월 1억 버는 행정사 박준규 행정사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빡행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10월 10일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네. 복장 보니까 분명히 미네입사 본점인데 모처럼이죠. 오늘까지 쉽니다. 저희 미네입사는. 근데 우리 미안하지만 우리 서울사무소는 지금 용역받아서 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출근했을 겁니다. 미안해요. 또 우리 안 PD 또 이거 유유하겠네.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지금 빡행이 출근해서 지금 옆에 보이시면은 이제 양쪽 화면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네 번째 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책을 쓰고 있는데 이제 당연히 출판사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 내용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결정한 게 전에 한번 유튜브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2026년도 R&D 예산이 역대 최고인 35조 정도 책정이 있다라는 유튜브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2026년도 정부 R&D 전략이라는 형태로 해서 35조 R&D 전쟁에서 살아남아라는 주제로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일단 초안이 나왔고 지금 제가 초안이 나왔는데 일단은 제가 좀 수정이 필요해서 다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됐고 아마 일요일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화면이 갑자기 꺼지네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6년도 R&D 예산이 역대 최고로 올라갔기 때문에 국가도 역시 공부를 해야 된다,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R&D일 텐데 아마 올해 편성된 예산 R&D 예산액이 약 35조 3천억 그 정도로 거의 2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보이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2026년도 정부 R&D 예산 그 기회를 잡기 위한 중소 중견기업 맞춤형 실전 전략 가이드북이라는 이제 형태로 해서 이제 기획안을 잡게 되죠. 출판사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래서 이 그 책을 낼 때 저희가 좀 생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기업 대표의 눈높이에서 재해석한 2020년도 R&D 예산 증액의 의미와 가치. 그러니까 사실 35조 최대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모두에게 다시 다 뿌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선정 절차가 있고 또 핵심 지원 정책이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리뷰를 좀 하고자 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 R&D 예산이 우리 회사에 돈이 되는 사업을 결국 찾아야 되는데 그럼 찾는 노하우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정책의 방향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R&D를 받는 것을 넘어서 컨설팅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R&D 컨설팅 하는 회사는 분명히 빡행도 많다고 했지만 대부분 5억 언더짜리 사업으로 컨설팅을 많이 하고 5억 이상 넘어가면은 사실 뭐 많은 학교 뭐 교수님들 뭐 겸임 교수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컨설팅 회사에서 하는데 사실 그들 또한 잘 모르는 영역들이 좀 있어요.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R&D를 결국 선정시키고 아니면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후회하지 않게 미선정이 되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전 과정에 일종의 과제를 만들어가는 과정, 즉 우리끼리 말하면 빌드업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이 빌드업 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좀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물론 워낙 방법이 다양해요. 뭐 큰 이제 굴레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인 범위 안에서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깊게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워낙 정책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뭐 특수성이라는 게 있어요. 또 뭐 앞서 말씀드렸던 전에 빡행도 또 추경 예산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때 이슈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세부적인 것까지는 논하지 못했던 점이 다소 아쉽지만 그래도 어떤 빌드업 해가는 어떤 설계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내용을 일부 담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부분들이 대표님들이나 아니면은 그 과제를 받기 위한 중소 중견기업의 어떤 중간 관리자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뭐 기획서상으로는 해답이라고 했지만 사실 해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방향성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R&D 자체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저희가 전담 자문하는 기업의 대표님들도 R&D를 몇백억을 하시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개념적인 정의에 대해서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타켓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소 중견기업 대표님들이나 중간 관리자분들에 대상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어떤 이런 R&D 자금은 이제 정책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보조금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금 확보라든가 7년 미만의 대표님들이나 과제를 담당하는 중간 관리자분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님들이 이 과제를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R&D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표님들을 설득하기 위한 중간 관리자분들에 대해서 또 좀 타켓으로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그 기획안하고 좀 이제 바뀐 것들이 어쨌든 목차가 좀 변경이 되게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냥 흐름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오늘 또 하다 보면 제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 이렇게 하면 책 팔 수 있나 모르겠네. 어쨌든 나오면 많이 좀 사주세요. 어쨌든 2026년도 R&D 환경에 대한 내용을 좀 논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맞는 과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아젠다를 갖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R&D를 이게 선정이잖아요. 그냥 막 주는 거 아니거든요. 지원한다고. 선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선정에서 이길 수 있는 일종의 방법. 이 방법을 저희는 무기라는 표현을 했는데 무기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인증 특허가 어떤 컨소시엄에 대한 전략에 대한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 과제를 받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어떤 과제 기획 단계부터 제안하는, 그러니까 기술을 제안하는 그런 단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과제를 평가를 받잖아요. 평가를 받거든요. 빡행도 내용에 담아 놓겠지만 R&D 행정사라고 제가 R&D 안 해봤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연구단급 과제 4건, 그리고 연구단에 이제 각각 컨소시엄에 참여 책임자가 있어요. 참여 책임자 7건, 대표적으로 11건 하고 그 이후에 지역 사업하면은 20건 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해봤겠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앞에 쭉 놓겠지만, 전문기관들 평가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도 하고 선수도 뛰는, 어떻게 보면 실적도 되게 유일무이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 관점에서 평가라든가 성과 관리를 위한 어떤 전략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로 담아놨고, 결과적으로 2026년도만 바라볼 게 아니라 앞으로 이거는 한번 정해지면 계속 5년, 3년, 5년 이런 식으로 커지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향후에 R&D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빡행이 이 내용을 담으면서도 진짜 빡행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빡행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담아 있을 거라서 한번 참고하시면, 근데 사실 기존의 책보다는 좀 딱딱하긴 해요. 좀 머리 아픈 내용도 있고 좀 딱딱하긴 한데, 그래도 아주 모르고 R&D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개념적인 정의는 개념적인 정의보다 좀 더 들어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은 아마 빠르면 10월 말 11월 초 중으로 나올 것 같고요. 나오면 다시 한번 그때 유튜브 하긴 할 건데, 구매 사이트하고 좀 남겨놓을 거니까 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 책을 읽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중소 중견기업의 대표님들 중간 관리자도 되고, 그리고 특히 법인 컨설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법인 컨설팅 굉장히 분야가 다양하긴 한데 실제로 기업에 돈을 만들어줘서 뭔가 퀄리티 있는 컨설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기업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문직 분들도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아마 1월까지는 아마 추가 수정이 있고, 이제 제가 월요일 정도에 넘겨드리면 또 출판사에서 또 예쁘게 또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실 거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 사실 아마 복귀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참 추석 전에 빡행 입장에서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빡행 유튜브를 시청하는 행정사님들도 아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행정사들만 보게 돼 있는 유튜브 링크가 있어서 아마 보셨을 거고, 말씀드리면은 거짓이 사실을 가릴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겠죠. 아마 이렇게 되면 또 유튜브 시청하는 시청자분들 궁금해 하실 텐데, 그거는 저희 내부적인 문제, 행정사들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 미네이스다 문제 아닙니다. 행정사 쪽에 이슈가 좀 있었던 터라서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이 정도만 하고 언젠가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되면 제가 한번 유튜브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